2025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숙제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숙제를 하는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4종목 7번 아이언 패턴으로 숙제를 골랐는데요. 하이젠 RNM,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와이팜,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에서 총 4종목입니다. 타이틀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선 패턴으로 골랐고요. 이 로봇 테마 종목들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르던 종목들 요 며칠 조정 잘 받고 오늘 다시 또 올랐죠. 오늘 지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오늘 갭 하락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갭 출발 1% 미만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던 지수여서,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10% 갭으로 출발을 했었죠. 한때는 마이너스 한 13%까지 갔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오늘 로봇주들은 그런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갈 길 관련하고 가는 모습. 그래서 또다시 다음 주까지 이 상승이 이어질 건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열려서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을 주도할까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이렇게 4종목, 하이젠 RNM, 레인보우 로보틱스, 2종목 모두 로봇 테마 종목이죠. 거래 대금도 1,000억, 5,000억 해서 그렇게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었고요. 삼성전자 2조 오늘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2조였습니다. 거래 대금 많이 터진 편이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갭 10% 시작했었고요. 저가가 10%대네요. 13%는 제가 잘못 어디서 봤나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 거의 한 3% 가까이 갭 하락해서 출발했죠. 이건 지난 연휴 기간에 인공지능 AI 쪽 관련해서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그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딥시크, 시총이 15조, 하이닉스 시총 15조 증발한 건 엔비디아 70조인가요? 80조 날라갔다고 하던데, 하루 만에.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날라간 건, 그러니까 상대적인 절대값만 놓고 봤을 때는 15조는 엔비디아에 비하면 이렇게 큰 건 아니죠. 근데 시총 대비로 봤을 땐 10%면 근데 또 엔비디아도 크게 많이 빠졌기도 하더라고요. 이 딥시크가 중국산 AI 모델이죠. 딥시크라고 한번 쳐볼까요? 중국이 10년 공들인 소프트웨어에서 딥시크, 이제 인재, 그 다음에 칩, 데이터만 나 딥시크로 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날라갔고, 괴짜, 딥시크는 놀라긴 이르다. 이제 특징이 가성비 AI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선 오늘 첫 날이고요. 미국 시장은 이미 한 2, 3일 정도, 이번 주 이제 장 초반부터 해서 쭉 딥시크가 이제 쓸고 이제 지나갔던
상황이었죠. 제가 뭐 미리 예단해서 예측하긴 뭐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산 이 AI 이 기술이 그동안 미국 AI 오픈 AI랑 해서 뭐 미국 쪽 기술 우위 어떤 그런 AI 시장을 과연 지금 오늘 이런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 빠지고 뭐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0조 뭐가 증발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때리기만 할까요? 네. 무조건 공격만 할까요? 그럼 딥시크가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만났던 챗 GPT, 오픈 AI 뭐 등등등 얘네들이 이제 끝장나는 걸까요? 이게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등등등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되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시 또 업어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방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증시는 극에 따라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본 기사는 자 관련된 내용 얘기 있을까 볼까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는 딥시크 덕분에 올랐다고 하고요. 전력 인프라는 급락이다. 뭐 그런 거 있고 K 반도체 큰일 났다. 오늘 영업이익 발표도 있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반도체 부분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 딥시크한테 뭘 질의서를 보낸 게 있던데요. 여기 지금 오픈 AI 기술을 훔쳤냐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중국발로 들어오면 미국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 오히려 AI 쪽 관련해서 이제 더 움츠러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국 보호무역 관련해서 또 뭐 이렇게 중국 딥시크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또 미국에 또 AI가 또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AI 기술은 이 데이터 이 데이터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무단 도용 의혹 요게 이제 정치적인 제가 보고 있는 정치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X 예전에 트위터죠. 이런 것들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죠.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들도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검색을 하고 그것에 기반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중국 예의 딥시크의 이 데이터는 중국 내의 것만 중국의 것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까?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갔을까 이제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누군가 교실에서 갑자기 너 숙제 베꼈지라고 몰아붙이는 것 같다. 라고 딥시크 쪽에서는 대답을 했고요. 우리는 분명히 밤을 새워가면서 직접 문제를 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맞네요. 딥시크는 스스로 공부한 거 맞아요. 라고 하루아침에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딥스크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기존 AI,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인공지능 AI를 하는데 대비해서 비용이 한 10분의 1? 그 정도? 네, 10분의 1보다 더 적게 든다는 사람도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AI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던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버실을 시켜야 하는 냉각 기술 혹은 서버실을 추운 곳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엄청난 고성능 CPU나 GPU 혹은 그 세트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 바람에 조금 방향성이 조금은 일단은 분기점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AI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리느냐가 지금부터 또 관건이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도덕 윤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챗 GPT에게 사제 폭탄을 제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챗 GPT는 대답을 거부합니다. 챗 GPT는 그건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딥시크는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점이 좀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얘는 어떻게 대답할는지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검열 문제겠죠. 네, 중국이라는 나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얘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그런 것들 어떻게 또 처리될 건지.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답변하는 그 대답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딥시크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로봇입니다. 어쨌든 이 로봇 하이젠 RNM을 숙제로 넣었던 이유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올랐고요. 얘는 계속 오른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을 좀 조정받았던 구간 같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죠? 오늘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살짝 오른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20% 이상. 저는 하이젠 RNM을 질질이 패턴으로 봤습니다. 자, 기준봉 자체가 이렇게 피봇 2차 저항선에 바짝 붙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줄 것 같은 페이크까지 발생하고 페이크 구간도 이렇게 보면 조정받고 페이크 주고 바로 페이크 단봉으로 나오면서 자, 얘는 이제 이런 경우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디를 지지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해 주면서 치고 올라갈 때 피봇 2차 장선 여기를 돌파를 하는 질질 패턴으로 이제 봐도 무방하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 찔러 놓고 눌렀다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 찔렀죠. 페이크 한번 나왔습니다. 조정받고 오르려고 하는 시그널 주면서 찌르고 빠졌죠. 근데 빠지는데 위에서 조정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찌르고 올라가겠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죠, 이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질질 패턴 타점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 상승조차 내가 확인을 원한다면, 음봉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서 패턴이 나온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일평 S 패턴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요 상승을 기준 상승이라고 본다라면 S 패턴으로 올라가 주더라 이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질질 패턴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질질 패턴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5200S 패턴으로 보셔도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질 패턴, 하이젠, RNM. 얘는 왜 올랐을까요? 테마.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삼성전자와 미래 로봇 추진 소식과 문맥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다는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는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한다는 소식, 이 두 가지가 로봇 테마에 상승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그러면 얘는 이 뉴스가 오늘 특징주. 자, 오늘 딥시크 쇼크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소폭 상승세 10시 57분 여기까지겠죠? VI 갑자기 들어가 버리네요. (11시 21분) 이때쯤에 여기 VI 들어가는 VI 들어가고 바로 풀리면서 쭉 올라갔다. 딱히 별 이야기는 없는데 특징주 기사가 이때 뜨네요.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 콜은 아까 11시 43분. 네. 이때 로보틱스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특징주 기사 1시 51분. 이때쯤이겠네요. 1시 51분. 네.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컨퍼런스 콜 때 그 기사 가지고 올라온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선 패턴으로 잡은 자리는 검색 이후 상승하다가 상한선 안으로 들어가고 5위평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으로 봤는데요. 뭐 대충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여기 정도, 여기나 여기 70억 이상 들어올 때 이쯤에서부터 따라서 추격 매수 들어가면서 VI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상한선 패턴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 조정받는 자리, 이 자리는 돌파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어색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요 자리들 정도가 상한선 패턴으로 상한선 안으로 들어왔다가 조정받고 들어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Y팜입니다. Y팜. Y팜은 얘는 CB도 좀 있기는 한데 볼까요? 얘는 왜 올랐을까? 글로벌 기업의 자율주행 핵심 FEM을 본격적으로 납품 예정이다. 이거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월 21일 지난주인가요? 또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기준봉 첫봉에 생겼고 꼬리가 길죠. 자,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라서 몸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통 기준으로 보면 딱 22평 터치 패턴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터치 패턴으로 올라갈 때 한번 막히죠. 이 막힌 자리가 어디냐? 첫봉의 고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봉의 고가 막히고 다시 떨어지는데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더라 해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여기 22평 터치 패턴 고가 꼬리 기준으로 여기 이것도 22평 터치 패턴의 일부겠죠? 22평 터치 패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5위평 S 패턴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팜 22평 터치 패턴 또는 5위평 S 패턴으로 상승하는 7번 아니언 패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스트 소프트도. 근데 이제 와이팜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아까 와이팜 때 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스트 소프트 여긴 없나? 여긴 없네요. 네, 그러면 다시 이스트 소프트. IT, 챗봇,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국 아까, 네, AI 관련해서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인 그런 것들이 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도 와이팜처럼 첫 번째 캔들이 양봉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 쭉 들어가고 22평 터치 패턴처럼 올라가더라. 네, 요런 맥락으로 한번 네,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고가에서는 네, 저항받고 또 다시 빠지죠. 그래서 와이팜과는 고가 부분에 대한 저항 이후 네, 다시 재돌파하는 과정이 조금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와이팜은 22평 터치하고 빠른식 터치한 것이 바로 고가로 내달렸죠. 그 덕에 조정 빨리 받고 그 고가를 빨리 뛰어넘은 모습인데 캔들의 사이즈도 좀 이쁘게 나왔고 이스트 소프트는 네, 20 터치로 올라가서 부딪힌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네, 미리 부딪혔다가 내려오는 요 부딪힌 자리가 이 자리죠. 음봉의 꼬리 이 정도. 조금은 그러면 어씨 여기 맞고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난 저항을 한번 또 보긴 봐야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실제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한번 넣어봤습니다. 얘도 22평 터치 패턴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락률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살펴봤고요. 그 외에 바이넥스는 3분 70억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해서 질질 패턴으로 빵 하고 터질 때 이제 우리한테 검색이 된 3분 100억에 검색이 된 상황이라 100억 기준의 7번 아이언 패턴은 재돌파가 없다. 없죠? 다음 카카오는 네, 이렇게 보면 뭐 S 패턴은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S 패턴으로 실패하고 또다시 S 패턴처럼 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22평 터치 패턴이 좀 더 어울릴 법한 자리인데요. 일단 이런 형태로 올라갔다라는 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숙제에서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괴리감이 조금 있어서. 다음 삼천당 제약 네, 뒤에 질질 패턴 같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앞에 이 페이크 구간보다 거래대금이 적죠. 그래서 이것도 페이크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뺐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는 네, 첫 번째 기준봉만 만들고 페이크 터치 정도 해주고 질질거리면서 빠졌고요. 네이버도 오늘 좀 올라갔는데 네, 이후에는 없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간 것 네, 그걸로.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 네, 조금 상승세다라고 하는데 우리 5패턴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캔들의 모습. KB금융 기준봉 이후 네, 뭐 재돌파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 네, 마찬가지로 기준봉만 만들고 쭉 빠졌고요. 루니슨 네, 좀 기괴하게 빠졌습니다. 네. 기괴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테오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차, 산일전기, 삼성전자 52,000원. 삼성전자 이거 5만원 깨지면 5만원 올라오기 힘든데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 SK하이닉스는 네, 상여금도 되게 많이 줬던데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와 비슷한 오늘 분봉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개발하게 영향이 좀 담긴 SKC 유리기판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거 전력설비 관련들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네, 기존의 반도체 기판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가 10%대 빠졌으니 출발을 얘도 10%대 출발을
했죠. 마이너스 10% 빠진 상태로.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빠지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이쪽이 이제 좀 안 좋으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좀 관련해서 수혜를 보던 애들이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다. 20만 원을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외에서도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한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근데 어차피 저항 한번 받을 자리 너무 많이 받았다. 그죠? 저항 한번 받긴 받을 자리 아닌가요? 여기 한번 저항 한번 받긴 받아야 될 자리인데 네. 여기서 가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빠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받긴 받을 자리이긴 하네요. 그랬던 것 같고요. 매도 미리 맞으면 좋죠. 뭐 또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00억 검색된 종목들 봤고요. 오늘 인포스탁 섹터 수익률 섹터 그룹별 이걸 봐야 되나? 섹터 그룹 종목 등락률 순 기간 수익률 해서 하루짜리 짠 하면 오늘 네 AI 챗봇 관련된 애들 플리토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인스웨이브 이걸로 볼까? 전일 대비 등락률보다 시총 인스웨이브는 시총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솔트룩스 챗GPT 관련된 얘들이 챗GPT 관련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플리토랑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그 다음에 2등 이렇게 갔고요. 솔트룩스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그 다음에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오늘 피델릭스 근데 얘는 시총이 500억이죠. GRT 그냥 점상 차이나 파워다 뭐 이런 거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해서 카카오 네이버가 5% 이상 6, 7%로 올랐다. 두 개. 또 오랜만에 오른 거죠. 네이버는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카카오는 오랜만에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서 라온테크 그 다음에 SP 시스템은 지금 이제 900억 정도. 하이젠 오늘 숙제 하이젠 R NM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PG 그 다음에 삼현 SBB테크 그래서 이렇게 기간 수익률로 로봇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한 30일로 한번 해볼까요? 로봇 같은 경우에 30 로봇 있네. 그래서 하이젠 RNM이 30일 기준으로 300%,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0%. 이렇게 보면 한 번 횡보, 지금 두 번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5패턴으로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5패턴으로 보면, 5평 S패턴? 같기도 하고, 22평 터치 패턴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S패턴 같은데, S패턴 22평 터치인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SP 얘도 지금 비슷하게 오늘 다시 장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얘는 조금 다르고 SBB테크 쭉 한번 보시죠. 클로봇 신규 상장 KNR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좀 늘어지는 거 SPG 얘도 사이즈는 좀 작지만 레인보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RS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뉴로메카 이렌시스 T로보틱스 라온테크 아진 엑스텍 U1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인탑스 이런 식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애들이 이쪽으로 얘네들이다. 그러면은
가면 얘네들이 갈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멈추고 얘네들이 갈까요? 그건 한번 잘 판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테마들 전체로 놓고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로봇, 인공지능형 로봇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손해보험 딥페이크 스마트 팩토리는 좀 3% 미만 얘네는 빼고요. 그래서 위에 한 4개 정도 관련된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전일 대비 하락률 한번 볼까? 자익을 400억이고 KRM 얘는 갑자기 빠졌고요. 두산 얘는 로봇 아니에요? 전진건설 로봇 얘는 왜 빠졌을까? 로봇인데. 삼화전기 전기가 빠지고 그런 식으로 가온전선 빠지고 일진전기 빠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일렉트릭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AI 소프트웨어의 등장에 따른 고비용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 오늘 좀 빠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뭐 워낙에 맷집 센 놈들이라 또다시 끄떡 없어 우리 갈 길 가야 돼 하고 또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봐야겠죠. 지수 차트 한번 보고 오늘 숙제는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종합주가 지수는 횡보 오늘 거래대금이 13조 내려가는 애들 좀 거래대금 좀 달렸고요. 오르는 애들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좀 올랐다. 그래서 전일 아니 거래대금 상위로 코스피를 보면은 그래도 내리는 애들 쪽에 거래 종목이 좀 더 많았네요. 코스닥은 오르는 쪽에 좀 더 있었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양봉으로 마감하고 거래대금은 6조 이렇게 나왔다. 아직은 구름대 위 볼린저 밴드 중간선, 중심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일단은 버티고 있다라는 거. 방향 좀 정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 거래대금 외국인이 1조 1천억 인가요 이거?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오늘. 그래서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락한 종목들이 양지수 모두 많았고 거래대금은 13조와 6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현물보다 좀 더 많이 빠졌고 옵션은 역시나 하는 쪽에 배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도가 조금 많았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띄고요. 환율은 오늘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18.9원 올랐고요. 환율 차트만 마지막으로 샥샥. 갑자기 빵 하고 튀더라고요. 갑자기 환율이 빵 하고 튄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면 그런 거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오르면 내수는 지옥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수는 지옥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은 좀 많이 빠져야 내수가 산다. 우리는 수출 국가로 우리가 익히 배웠죠. 수출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최대 수출 무역 대상국 우리가 어느 나라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지?
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 퍽퍽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이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미국은 자국 그 바이든 때부터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자꾸 만들어서 내수 위주로 이것들이 하려고 썼죠.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우리는 네, 중국과 우리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러시아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이득을 볼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마저도 박살나고 있는 상태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모두가 다 못 벌지는 않겠죠. 벌긴 버는데 못 버는데도 많다. 그래서 수출로 벌어들인 것 가지고 내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회전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 라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출로 좀 힘들 때 내수에서라도 돌려야 되거든요. 막말로 식당 하시는 분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일주일에 회식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해주는 거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조차도 지금은 안 되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근데 식당만 힘들까? 그 외에 기타 서비스들 줄줄이 엮여져 있을 겁니다. 다 힘들 겁니다. 그들이 힘들면 언젠가는 공산품의 소비도 줄어들게 되죠. 공산품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가전제품들, 그 다음에 예전에 사치세라고 불렸던 특소세 붙었던 그런 종목들의 소비까지도 다 위축이 됩니다. 너도 나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는 그런 다이소 그런 곳만 가게 되면요, 나라가 알뜰살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뜰살뜰하게 살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그런 곳을, 다이소나 이런 1,000원 마켓을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던데, 그건 알뜰해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도 백화점도 가고, 그다음에 대형 아울렛도 가고, 아니면 수입 가구점도 가고 하는 그런 소비의 이 순환 구조가 생기려면 수출도 미국, 유럽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제약받지 않고 수출이 돼야 되고요. 국내에서 돌고 돌리는 내수 경기 또한 월요일도 회식하고 금요일도 기분 좋게 회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누가 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환율이 또다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항받고 떨어지길 바라면서 1월 31일 2025년 1월달 다 갔습니다. 야, 진짜 빨리 갑니다. 이제 2월이 오고요. 다음 주는 입춘이 시작이죠. 월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 또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2월을 잘 맞이하는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숙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2025년 잘 한번 계속 시작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